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고와 관련된 흉터이고 그 흉터 때문에 실제 불편감이 있고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하다면 산재 치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흉터가 보기 싫어서 레이저를 반복적으로 받고 싶다던가 기능적인 문제 없이 외관의 개선이 목적이 큰 치료라고 하면 산재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수술 이야기를 쉽게 설명드리는 연화성형외과 이민영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흉터가 생겼는데 흉터 치료도 산재가 되나요? 성형외과에서 흉터 수술을 받으면 이건 미용이라서 산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형외과에서 받는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미용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중에 다친 상처 때문에 흉터가 남았고 그 흉터 때문에 통증이나 당김, 움직임의 제한 같은 문제가 있다면 치료 목적의 흉터 치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로 다친 흉터라고 해서 원하는 모든 흉터 치료가 자동으로 전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산재 흉터 치료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미용 목적의 흉터 치료와 어떻게 치료 목적의 흉터 치료가 다르게 되는지, 그리고 치료비와 장애 보상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라고 하면 예뻐지는 수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상처 봉합, 흉터 수술, 피부 이식, 화상이나 외상 후 생긴 변형을 교정하는 재건 수술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업무 중에 화상이나 찢어진 상처, 악괴 손상, 절단 손상처럼 피부와 면부 조직이 손상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회복된 뒤에도 흉터가 두껍게 남거나 피부가 당기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거나 관절이 잘 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때 흉터 치료의 목적은 단순히 흉터를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상처 부위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형외과의 치료도 산재보험의 기준 안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치료 목적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흉터가 보기 싫어서 조금 더 흐리게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라면 미용 목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터가 당겨서 팔이 안 펴진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불편하다, 흉터 부위가 계속 갈라진다, 통증이나 가려움이 심하다,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라면 치료 목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상 흉터처럼 피부가 단단하게 수축하면서 관절 움직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반응 구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흉터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을 회복하고 불편감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흉터 치료라도 외관을 개선하는 치료인지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인지에 따라서 보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받은 사고니까 흉터 치료도 전부 산재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받으려는 치료가 업무상 사고로 생긴 손상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인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고와 관련된 흉터이고 그 흉터 때문에 실제 불편감이 있고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하다면 산재 치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흉터가 보기 싫어서 레이저를 반복적으로 받고 싶다던가 기능적인 문제 없이 외관의 개선이 목적이 큰 치료라고 하면 산재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 항목에 따라서 일부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현재 내 흉터가 산재 사고와 관련된 상태인지,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그 치료가 산재 범위 안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재에서 또 하나 구분해야 하는 것이 치료비와 장애 보상이죠. 치료비는 말 그대로 상처와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반면에 장애 보상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흉터나 기능 장애가 남았을 때 그 남은 장애 정도를 평가해서 받는 보상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흉터 수술을 통해서 당김이나 움직임의 제한이 좋아질 수 있다면 먼저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대로 치료가 끝났는데도 눈에 띄는 흉터나 기능 장애가 남았다면 그에 따른 장애 평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즉 흉터가 남았으니 바로 장애 보상,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치료 후에도 남는 문제가 있는지 그 순서를 나눠서 봐야겠죠. 산재 흉터는 단순히 보기 싫은 흔적만은 아닙니다. 일하다가 다친 상처가 오래 남아서 통증을 만들고 움직임을 제한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 복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흉터가 어떤 불편을 만들고 있는지, 치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치료가 산재 사고와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필요한 치료와 예상되는 한계를 정직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받는 흉터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미용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생긴 흉터 때문에 통증, 당김, 움직임 제한, 반복, 염증 같은 문제가 있다면 치료 목적의 흉터 치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다쳤다고 해서 모든 흉터 치료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흉터가 산재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인지,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 범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치료비 지원과 치료 후에 남는 장애에 대한 보상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흉터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성형외과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그 흉터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입니다. 지금까지 연화성형외과 건강보험수술센터 이민영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보험수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